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물산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건설? 패션? 아니면 리조트?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커다란 퍼즐 상자 같은 기업, 삼성물산의 진짜 모습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삼성물산이라는 이름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막상 친구가 야, 삼성물산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면 하고 살짝 망설이게 되죠. 오늘 저랑 같이 그 궁금했던 베일을 확 걷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 코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넌 누구니? 하면서 정체부터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이 회사가 가진 5가지 매력적인 얼굴들을 하나씩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지금 주가는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을 차트랑 같이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만 딱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출발!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삼성물산, 넌 누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삼성물산은요, 그냥 딱 한 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룹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커다란 퍼즐 상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상자 안에 과연 어떤 신기한 퍼즐 조각들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드디어 궁금했던 퍼즐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에요. 상자 속에는 과연 어떤 조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삼성물산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5가지 핵심 얼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각은 바로 건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물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일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이나 다리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건설 부문의 작품이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 얼굴은 상사 부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글로벌 무역상 같은 건데요. 철강이나 화학 제품부터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자원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파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구가 하나의 시장인 셈이에요. 짠! 세 번째 얼굴은 완전 반전 매력, 바로 패션입니다. 진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우리가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옷 브랜드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삼성물산 소속이라는 사실. 이렇게 트렌디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네요. 네 번째는 생각만 해도 신나는 리조트 부문이에요. 주말에 놀러가는 테마파크나 멋진 골프클럽처럼 우리의 즐거운 시간을 책임지는 사업도 삼성물산의 아주 중요한 얼굴 중 하나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얼굴은 바로 식음 부문입니다.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나 신선한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와, 건설부터 패션, 리조트, 그리고 음식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네요. 와, 진짜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회사 맞죠? 이렇게나 많은 사업을 하는 삼성물산의 가치는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질문, 지금 주가 과연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가를 볼 때 우리가 꼭 쓰는 도구가 바로 PER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회사를 통째로 샀다고 쳐요. 그럼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그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 이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당연히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PER은 낮을수록 좋다고들 한답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유한타증권 리포트를 보니까요. 삼성물산의 PER은 12.3배래요.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건설업종의 평균 PER은 7.0배 수준이거든요. 숫자로만 딱 봐도 삼성물산이 건설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더 쉬워요. 오른쪽에 있는 보통 크기의 건물들이 건설업계 평균 가치라면 왼쪽에 있는 훨씬 큰 건물이 바로 삼성물산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그 가치를 다른 건설사들보다 더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건설 말고도 패션이나 리조트 같은 다른 사업들의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번엔 다른 도구를 써볼게요. 바로 PBR입니다. 이건 더 쉬워요. 만약에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가진 걸 전부 판다고 했을 때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그 순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으면 와, 이 회사 망해서 정리하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를 보면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PBR 수치가 0.8배거든요. 이렇게 1보다 낮다는 건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저렴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다만 건설업계 평균인 0.6배랑 비교하면 아주 살짝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네요. 자, 지금까지 현재 숫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슝 하고 가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여행을 떠나볼게요. 자, 이게 바로 P밴드 차트라는 거예요. 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주가의 역사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록달록한 밴드는 과거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 가격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쪽 길로 갈수록 역사적으로 비쌌던 구간, 아래쪽 길로 갈수록 쌌던 구간인 거죠. 지금 주가를 나타내는 이 까만 선이 지도 위에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보면 아, 과거에 비해 지금이 비싼 편이구나, 싼 편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도랍니다. PB 밴드 차트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번엔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과거에는 어느 길로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인 거죠. PB밴드가 회사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본 지도라면 PB밴드는 회사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본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지도를 같이 펼쳐보면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많은 걸 살펴봤네요. 삼성물산이라는 커다란 퍼즐 상자를 열어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본 기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한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본 퍼즐 상자 속에는 이런 보물들이 있었어요. 첫째,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식음이라는 5가지 매력을 가진 복합 기업이라는 점. 둘째, 현재 주가는 이익과 비교하면 PER, 동종업계보다 살짝 높게, 하지만 자산과 비교하면 PBR,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밴드 차트라는 지도를 통해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삼성물산이라는 거대한 퍼즐 상자를 같이 열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건설의 듬직한 거인부터 패션의 세련된 트렌드세터까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 회사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나요?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시각으로 이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